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수영 운영장입니다. 벌써 11월 20일인데 네. 요즘 매년 이때쯤 되면 다 내년 다음 해를 위해서 막 주식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올해는 뭐 움직인 거 있어요? 11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1월달 시장을 네. 겨냥을 해가지고 1월 효과에 맞아요. 반영될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의 선취매가 네. 들어가면서 대표적으로 뭐 JP모건 네. 헬스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뭐 바이오 종목들 움직인다든가 맞아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오버시라든가 네. 종목들 움직이는데 올해는 대신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가 시장에 좀 자리를 잡으면서 맞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전혀 시장에서 반응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스닥 지수가 뭐 20년도 최저치라면서요? 네, 그렇죠. 차트를 보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코스닥 시장이 682.9로 끝났는데 600대 왔네, 그죠? 그렇죠. 종가상으로는 올해 최저점이고요. 네. 지난 8월 5일 날 그 코스피지수가 120포인트 떨어질 때 네. 장중에 잠깐 이탈했다가 종가는 올랐었거든요. 근데 또 2020년도 이후에 봤더니 거의 5년 거의 저점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점인데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죠? 네. 어떤 뭐 모멘텀이 있어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낙폭과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기대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이나 이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단가 적어주시고 뭐 산 이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보고 했던지 어떤 상세한 얘기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 최대한 잘 이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스닥 이야기하다가요. 네.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 보면 코스피는 좀 괜찮은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형주를 이렇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내려왔다가 실제로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이다. 그럼 자율주행차도 칩셋 미디어 이렇게 봤더니 엄청 빠졌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바닥에서 잠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나? 왜 이렇게 입질조차도 잘 없는, 그리고 잠깐 하루 이틀 가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 많고요. 이게 평가를 하면 아주 저평가인데,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냥 시세 연속성이 없다는 것 자체는 가장 큰 문제 자체가 주식시장에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모든 재료의 우선이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이죠. 네, 수급입니다. 네. 특히 연말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거의 단타 매매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루짜리. 요즘 우리 시장이 뭐 어제 그런지 아니지만은 거의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량의 60% 맞아요. 된다고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이 코스닥은 뭐 3분의 2가 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딱 단타 치고 소나기 작전처럼 잠깐 올렸다가 그냥 따라가면 그냥 물리는지 기다리면 또 저점을 깨고 그 정도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말로 IQ가 좋은 순서대로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네. 그런 영향이 크죠. 네. 지금 그 해외 쪽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1,000억 달러로 되지 않습니까? 네, 금액으로 따지면 130조 원이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1년 내내 지금 50조 원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그 금액이지만 1,000억 달러인데 사실 수익이 많이 나서 한 300달러도 안 들어갔을까? 뭐 세배는 뭐 장기적 샀다면 과거부터 샀던 주식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만약에 정권 관련된 유관기관도 많고 한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이 2019년도까지는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수 개인 주식수 보니까 계좌수 한 430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다 소비 여력이 완전히 죽게 되거든요. 네. 조금만 단타라 쳐서 뭐 50만 먹어도 빼서 뭐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살리든지 아니면 뭐 장기 투자를 활성화시키든지 뭐 방법을 써야 되는데 과거에 보험회사를 좋게 하기 뭐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험 뭐 10년 동안 장기 투자 가입하면 비과세 시키고 7년 비과세 했는데 우리도 물론 대주주라는 것은 비과세지 뭐 10억 이상 근데
세금은 그런데 실제로 매매할 때 세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유인책을 써서 좀 투자를 할 여유 자금을 주식 시장에 넣고 장기 투자하도록 만들어 줘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부가 늘어날 텐데 저는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수출도 최근에 깎였지만 네. 가장 안 좋은 게 내수 경기지 않습니까? 네, 내수 경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약간 불로소득이 있어야지 자동차도 바꾸고 네, 가전도 바꾸면서 백화점 소비도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 자체도 국내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부분 자체도 내수의 부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이 좀 살리는 정책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흐름에 봐서 우리가 지금 화학 산업을 아무리 살려도 안 되거든요. 저도 작년에 좀 반등하려고 봤는데 중국도 지금 경기 살리 안 되고 우리나라도 화학도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또 철강이 또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강세 산업이 기관 산업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도 좀 쉽지 않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산업이 뭐 있을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그럼 성장 산업이 섹터가 없다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단기 매매만 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하는 것은 개인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운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단기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차트도 알고 다 하면 안 그러면 그냥 물려버리면 끝없이 물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향기간 여기까지 하고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저 먼저 진단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종목인데요. 낙엽핀 가을님. 필명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즘은 낙엽이, 가로수 같은 낙엽들을 보면 아직도 플라타너스가 새파랗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낮에 듣고 해서 그런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래서 낙엽이 쉽게 보기 쉽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또 이제 KB금융 물어보셨네요. KB금융 83,600원 20%. 목표가 어디로 봐야 할까요? 93,95,600원이니까 수익은 있네, 그죠? 15% 정도대 수익인데 그래서 아마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85,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최근 들어 아니면 이 정도에서 85,000원 그렇죠. 아마 이때 사셨던지 아니면 여기 정도 올라갈 때 아마 이때 사셨지 않을까 8월 달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KB금융이 103,000원 갔다가 내려와서 또 반전해주고 안 빠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주들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빠져요. 저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미 빠졌고요. 보시면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밀이 있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미 7월 달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하이닉스도 무너졌고요. 외국인 팔아가지고 그렇고 삼성전자 외국인 팔아서 이미 7월 8월 무너졌고요.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어떤 좀 뒤처져 무너진 거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하이닉스도 무너지는 거고 아무리 HBM이 비중이 지금 30% 이렇게 하더라도 메모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슷하게 이 KB금융도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7월 달에 무너지려고 하다 안 무너졌습니다. 여기 오히려 올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단순히 수급이에요.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은행도 나빠지겠죠. 물론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니까 수익은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금융권도 결국은 부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빠진 게 당연한데 안 빠진 이유는 과거와 다릅니다. 신한지주 같으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신한지주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7월 8월 고점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KB금융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나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61%예요. 우리 금융지주는 좀 낮지만 우리 금융지주는 45%고요.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78%예요. 78%가 지금 22%만 외국인 아닌 거죠. 국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배당받고 안 팔면 주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다 만약에 만주 같으면 그 7,800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2,200주는 국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배당도 많이 주지.
그러니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받으니까. 그래 빠지. 그래서 수급이 뭐 나쁘다 하더라도 수급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탄탄히 장기 투자 갖고 있고 밸류업해서 더 준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얘들이 78% 있는 지분이 다시 60%대 내려온다면 평상시는 한 65% 이렇게 됐거든요. 한 20% 더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주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여기에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안 빠졌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산다든지 그럼 잘못하면 항상 저는 은행주는 무조건 반타작 된다고 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2년 앞으로 2년 뒤까지 그러면 KB금융도 결국은 이 외국인 중에서 흔들려서 빠지면 다시 빠져요. 항상 똑같죠. 18년도 1월 경기가 고점일 때 고점에서 또 빠졌죠. 반타작 됐죠. 여기서 6만 6천 또 3만 왔잖아요. 이제는 이제 워낙 올려놓고 배당률이 좋으니까 다시 빠져도 이제는 뭐 밑에 6만 원대 오면 뭐 다시 30% 정도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신규 수익주니까 보유했다가 이번에 올라가서 여기 돌파를 못하면 10만 원 안차고 못하면 그냥 팔고 나오시고요.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98,000원 이거 단기적으로 98,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9만 원 손절가 9만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만 원 반드시 지켜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 투자자는 이걸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뭐 5% 10% 이렇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경기와 연결돼 있어 지금은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는 지금은 사서 실익이 크지 않다.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 앞으로 수익 날 게 20% 예상 수익이라면 손실률은 30% 넘기 때문에 추세 하락하게 된.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매매 가치야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은행주는 일단 건드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현 이하네요. 13,800원에 20% 매수하신 분이 올리셨는데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나요? 그런 내용과 함께 올려주셨네요. 예, 서현 이하는 이제 현대차 그룹 유지의 자동차 내외장재, 뭐 시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량용 부품 회사를 공급하는 회사고, 이들 회사들의 특징 이제 서현이와 중소형 종목들, 성우하이텍, 화신 이들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주요 생산 거점인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법인이 좀 진출해 있죠. 그래서 거의 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국내보다는 해외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이 많이 발생이 좀 돼요. 그래서 그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부품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현대차의 현재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을 봐야 되는데 북미 법인하고 인도 법인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이쪽이었는데 그쪽은 요즘 안 좋고요. 중국은 옛날부터 좀 이제 거의 철수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법인들의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IPO를 좀 추진했고,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인도 법인의 자동차 매출 비중이 많은 대표적인 회사가 화신이 전체 매출액의 한 17%, 그 다음에 서현이아가 두 번째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인도 법인 상장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이 종목 보시면 이제 그때 한번 잠깐 움직였을 거예요. 상장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아마 이때 했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16,000원대까지 가다가 좀 밀렸던 것 같고 최근에 이때도 아마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인도 법인 상장 이슈가 될 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안타깝죠. 이게 우리 시장에 앞서 그 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게 결국 수급 이슈인데 이게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 우리 시청자님 올려드렸다시피 주가 정말 싸거든요. 이 회사 사상 최대적입니다.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한 500억 넘게 나왔으니까 올해 연간 분기 영업이익이 2,000억이 넘고요. 단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약 1,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회사 거의 사상 최대적이에요. 회사 아마 회사 설립한 지 한 3, 40년 됐을 건데. 근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의 뭐 주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한때 주가 보면 뭐 3만 원까지 갔잖아요. 이게 사상 최대적인데 주가는 12,000원대 반토막.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PER 기준으로 해서 2배입니다. 2배. 2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주당 EPS로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종목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50%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못 갑니다. 왜? 시장의 수급 이슈 때문에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이동 종목까지 안 줘요. 그나마 자동차 부품 쪽에 현대차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괜찮은 주식이 이제 현대 모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마 2주 전에 이 종목 진단에 올리신 분들 제가 이거 한 25만 8천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24만 원대 아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6만 원대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이 종목만 강해요. 자동차 어쩜 시장 자체가 업종 대표적인 종목만 강하잖아요. 결국은 밑에 종목까지 앞서 이제 서현이라든가 개인 투자를 많이 갖고 있는 화신이라든가 송화이테이라든가 이들 종목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좋아져야 됩니다. 개인 투자가 더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죠.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재료가 다 나왔어요.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도 끝나버렸고 상장도 이슈도 일단락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이제 수급 이슈가 유동성이 풍부해져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 투자가들 유동성 고객의 탁금이 지금 50조 원 초반인데 자체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전개가 되면서 시장이 자금 사정 쪽 풀리는 시점 빨라야 내년도 3월 달이다. 그때 가야지 이런 낙폭과대 실적 우량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이 종목이 실적 정말로 주가 싸고 저평가지만은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14,000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배당이 종목이 또 많이 안 줘요. 사상 최저치에 불구하고 주당 200원밖에 안 줍니다. 주가가 안 좋으니까 오늘 입장에서 보면 400원, 500원 정도 좀 배당을 좀 줘야지 주가 좀 올라갈 건데 일단 현재 보이고요. 주가는 뭐 거의 저점이라고 좀 봐요. 저점이 지금 11,000원, 최근에 2,000원까지 좀 떨어졌는데 근데 다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14,000원대인데 14,000원대에서 가능한 저항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일단 의미 있는 수급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 한 주가로 봐서는 이제 14,500원, 600원 정도가 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매매 전략은 12,000원 아래권에서는 뭐 손절할 필요 없이 매수해야 되는 거고 14,000원 정도 넘어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시고 내년도 이후에 16,000원 이상을 충분히 기대해 봐도 되는 주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정간난님께서 오성 첨단 소재 2,500원에 10%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소형주죠. 지금 시가총액이 오성 첨단 소재가 보면 1,269억이고요. 주가는 지금 올해 8월 12일부터 반타작 됐죠. 그리고 여기서 7월 달부터 올라갔고, 이게 그냥 요때 올라가면 테마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나법, 트럼프가 거의 될 거로 보고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가 됐는데도, 자, 1758원 갔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테마주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PI 필름이라든지 게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하지만, 1,000억 정도 내외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니까 그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올라온 거랑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리아나 관련된 거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이렇게. 즉, 그동안 간 적이 잘 없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항상 보시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소나기 작전처럼 해먹고 나오죠. 여기가 2022년 10월에 한 번 갔다가 23년도 8월 1년에 한 번씩 해먹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리딩방 있으면 무료로 한 1,000명을 2,000명 갖다 놓고 무료로 소형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집했다가 막 조금 올리면서 팔아먹는 거죠. 대다수가.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게 2,000원대 사서 2,500원 사가지고 내려오니까 도와주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1년 뒤에 누가 소나기 작전이나 뭐 테마주로 올라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회복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세상에 기다리는 게 아무 자유로웠다면 돈 버는 것은 세상에 제일 쉬워요. 부실주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항상 얘는 한 1년만 해먹잖아요.
그럼 이때잖아요. 2003년 그러니까 올해 6월 달 정도에 사서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해먹겠지 또. 1,500원에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제 확 뛰면 따블 정도 가면 한 70% 바닥에서 따블 딱 가잖아요. 여기서 1,300원, 2,600원, 2,600원 가면 또 분봉 보고 팔아제키면 되잖아요. 자, 분봉 보고 팔아제키면 충분히 다 팔 수 있어요. 이거 고점에서. 그 전에 보시면 2,900원 갔잖아요. 60분모 하면 여기 팔아야 되겠죠? 다 깨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 2,500원 샀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올려도 안 따라오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하루 치고 안 돼요. 요즘 일반적인 대다수 보시면 하루가 봐보세요. 이 올해 11월 19일 날은 하루 갔죠. 여기 하루에 23%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저 한 며칠 동안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력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세력도 다 당하는 거예요. 소나기 작전할 때도.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갖춰져서 항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갖춰져 가지고 수렴하고 뭔가 이슈 있으면 띄워야만 띄울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띄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지금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적자는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뭐 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지 않을까? 1,700원 정도 이상. 그래서 이슈가 뜨면 지금 요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한 지금 1,700원 정도 항상 저항선이에요. 뭐 지금 1,500원까지 내려와서 손절도 큰 의미가 없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올해 4월, 8월이나 내년 가을 정도 안에 한번 여기까지 뛰지 않겠어요? 늘 2,000원대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오면 그때 한 2,300원 오면 그때 본전 내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방법밖에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뭐 회사가 뭐 크게 바뀌어서 내가 갖고 있으면 실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유했다가 내년 정도에 가면 2,3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범양건영입니다. 3,03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수익 중이었는데 못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오늘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들 종목은 수익 났을 때 팔고 딱 빠져나오지 않는 한 수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워낙 급등락이 되는 종목이고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범양건영, 남강통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가 건설주들 이들 종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매출로 연결되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일부 이제 대기업들이 나중에 재건 사업에 진출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테마입니다. 테마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하이리턴이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알고 투자를 했어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범양건 저는 뭐 이런 종목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저는 내일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회사 혹시 거래 정지당하지 않을까? 저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주식을 가지고 오버나이트 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그 범양건영이 회사가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회사들 우리가 대기업들도 건설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롯데그룹도 결국은 롯데건설 때문에 유동성 유기적에 휘말린 거거든요. 최근에 현대건설 중심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미수금 공사금 자체가 급격히 좀 늘어나가지고 부실적금이 많이 늘어났다. 막 기사를 보신 적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좀 늘어났다. 건설회사들은 그 재무적 보조상은 멀쩡한데 흑자 도산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회사를 보면 뻔합니다. 자, 보세요. 자본 여건이 중요해요. 현재 이 회사가 반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3분기 때도 보니까 60억 적자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자본이 444억 남았잖아요. 그 반기까지. 근데 3분기 때 적자한 게 반영이 안 됐는데 빼고 나면 380억 남았어요. 자기 자본이 380억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가 자본금이 248억이에요. 회사 4분기 때도 최소한 100억 이상 적자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 연말에 자본 잠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 잠식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특히 저는 범양건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간 자본 여건이 있는데 삼부토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내년도의 결산 시제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서
단기 무조건 이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삼부토건 같은 건 더 심해요. 삼부토건이 현재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지금 486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회사 자본금이 얼마예요? 2236억이니까 전체 자본금의 지금 70%를 까먹었어요. 예사 또 4분기 때도 300억 정도 적자 나면 예산은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예산은 방법이 없어요. 내년도 예사 회계 감사 못 받습니다. 예사 증자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삼부통 갖고 매매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공약했으니까 저도 집권 전에 출마하기 전에 1월 20일 이전에 지금 전쟁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지만은 긍정적인 종전과 관련된 부분 지금 3년 됐으니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시점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종전 된다든가 그때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삼부토건 범양건영은 정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예.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팔고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차례 반등은 나올 겁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관련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건설 굴삭기 회사들 사세요.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그렇죠?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굴삭기 회사들은 실제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죠. 재건 중소형 범양건영이라든가 삼부토건이라든가 남광통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이 잘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셔야 되고 절대 이 종목은 내년도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도 회계 감사까지 가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장 폐지입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시고 한 차례 다시 반등 나올 건데 제가 이거 목표 주가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딱 하시고 매매하셔야 돼요. 글쎄요 3,400원. 최근에 고점이 3,400원까지 갔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3,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매수 잘못됐다 생각하시고 2,900원, 3,000원도 오시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고 대신 또 리스크 관리도 2,20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최근에 상승폭의 반 정도를 되돌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도 리스크 관리 호구 좀 나오셔야 된다. 2,200원에 빠져도 손절하게 과감하게 호구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참세인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3천 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존경하는 전문가님, 제발 종목을 분석해 주세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 걱정이 많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3천에 사서 지금 14만 원인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주식은 반타작 기본이고, 가지고 있어도 희망도 없고, 과연 누가 사줄까? 성장한 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심각한데, 잠을 잘 수 없도 언제 회복될까? 내년에도 회복되는 확신이 있다면 가지고 있으면 돼, 그죠? 회복하고도 내가 상가 회복하고도 몇 배 갈 수 있다면 지금 돈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더 못 사서 이게 장기고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서 그러면 공부를 안 했던지 그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기 전에 이토마토 홈페이지 가면 그 옆에 종목 진단 다 있잖아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쳐놓으면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인터넷도 잘 못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그냥 보고 누가 좋다 하면 TV 본다 동방보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 뭐 많이 가면 좋다 그럼 홀렁 샀다가 물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한글도 몰라요. 그래도 돈은 잘 벌 수 있습니다. 박사보다 삼성전자 직장다 이런 직장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거는 진정성이 뭐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나를 스스로 인정해. 나는 잘 분석도 못해. 재무 분석도 못하고 차트도 모르고 인터넷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먹고 이제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데 사업 안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동방호사 자기가 세계 최고라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든지 뭘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뭐가 좋든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서방거사한테 가서 또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인데 그것만 판단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어떤 비용을 주고 그러면 보세요. 로봇을 산다면 세계 1등 로봇 회사가 어디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로봇 1등 회사가 어딜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
휴보 뭐 아빠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 회사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세계에서 아틀라스는 제골족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로봇 회사 많죠. 뭐 그걸까? 그것은 소형주나 이런 거 잘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소형사 실적도 맨날 적자고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면 아직도 적자인데 막 주가가 상장되고 막 20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이게 정말 좋을까? 잘 모르잖아요. 분석 모르니까. 그러면 뭘 사면 돼요? 그냥 테슬라 사면 되잖아요. 21년도 인간형 로봇을 내놓고 앞으로 1,800, 2천만, 3천 팔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도 못 팔고 있어, 그죠? 언젠가 팔겠죠? 그러면 그것만 전화해 정권사가 가지고 해외 계좌 만들어가서 그냥 이거 돈 주고 사주세요. 그놓고 잊어먹고 있든지 10년 갖고 있으면 10배씩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이렇게 갈 때 여기서도 15만 찍고 내려왔을 때도 여기 9만 왔을 때도 당연히 17만 이상은 간다. 그럼 17만 이상 갔을 때 팔 생각을 해라. 이렇게 절대적인 고평가예요. 지금도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뭐 높죠. 2조 7천억. 그럼 내년부터 흑자 난다 해도 2년 뒤에 실적을 봐도 고평가예요. 하지만 삼성이 옵션을 갖고 시세 형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니까 17만 원 무조건 가는 거에 내려오더라도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갔죠. 이 9월 달에. 이제 17만 이상 딱 17만 이상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매도할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17만 원 이상 갔으니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들도 23만 원 여기서 팔았어요. 나머지 절반 남은 거. 제가 인조인간 시대 할 때 우리나라의 로봇에서는 일단 여기가 1등이니까 그러면 9만 원대 사서 100% 가면 절반 팔 텐데 다 팔면 다시 반타작 때부터 재매수하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된다. 만약 한국 주식 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팔았으니까. 그럼 17만 원 샀으니까 제가 다시 내려와서 샀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 내려와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한 텀 시세 끝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계속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달, 10월 달 계속 로봇 회사 사지 말아라. 이제 물린다. 1년 동안. 중소형주나 전부 다 시세 나면 팔아먹어야 됩니다. 장기 투자고 뭐고. 왜냐면 실적 아직 못 내니까. 제자리 왔잖아요. 그죠? 10만 원까지 왔었잖아요. 이 주식은 24만 원 갔으니까 당연히 12만 이하 가야만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대충 24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사면 다 물리는 거예요. 무조건 중소형주는 테마 실적을 못 낸 거 많이 올라간 거기에 반타작 기본됩니다. 그러면 70% 빠졌을 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70% 빠지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살 생각을 해야지. 14만, 17만 샀으니까 계속 물려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것은 내년에 당연히 사신 가격까지 이상 갈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19만 원, 18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내년에 목표가 19만 원 드릴 테니까 보유했다가 가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27년도까지 24만 2천 원 당연히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30년간. 그러면 많이 나오겠죠. 실적도 보유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물렸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10만 이하로 예를 들어 갔다면 더 사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장 못하는 주식 사서 고민이지.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오니까 기다리시기 바라겠고요. 마음 편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CJ 제1제당을 좀 올리신, CJ 제당이 아니라 대상 올리셨죠? 예. 30% 19,700원에 매수하신 분이네요. 그래서요. 제가 CJ 제1제당을 얘기한 것 자체가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CJ 제1제당 영향이 크거든요. 최근에 이제 CJ 제1제당 차트를 볼까요?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음식료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대장주인 CJ 제1제당이 오늘 차트 좀 보시면 최근에 지금 3일 전부터 지금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죠. CJ 제1제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전분당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분당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경쟁회사가 어디냐? 현재 전분당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CJ 제1제당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대상하고 삼양사과입니다. 전분당이라는 것 자체가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설탕의 대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 가격이 비싸면 전분당 수요가 증가되죠. 대체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전부당 사업을 좀 매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이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삼양사는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데 대상이 전부당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32% 가까이가 됩니다. CJ 제일제당을 좀 봤더니 전분당 사업과 관련된 전분당 사업자 이제 CJ 제일제당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CJ 제일제당이 전분당 사업을 매각한 것 자체가 약간 그 전분당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재무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쟁회사인 대상이 이제 상대적 수혜를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대상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 자체는 이제 방어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와서 경기가 안 좋은 국면 쪽에서는 이제 음식료 쪽과 관련된 이제 방어적인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 자체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통신주라든가 음식료를 중심으로 방어적인 종목들을 상대로 선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지면 방어적인 종목들도 함께 떨어지죠. 차트가 그렇잖아요. 보시죠. 차트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고점 나올 때 6월 말 7월 달에 이 종목도 3만 원까지 가다가 지수가 떨어지면 함께 떨어집니다.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면 방어적인 종목들은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음식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유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신저가를 한다 하더라도 23,000원 정도에선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수가 덩달아서 신저가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다 이제 CJ 제일제당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사셔야 됩니다. 대신 또 음식료 산업 자체는 이제 저성장이니까 주가 빠르게 못 가거든요. 따라가서는 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주가가 일단은 대장주인 CJ 제일제당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CJ 제일제당이 밸류션의 기본이니까 CJ 제일제당에 딱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CJ 제일제당이 어제 날짜로 PER 단위로 8배, 9배가 채 안 돼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9배 정도 되겠죠. 이게 본래 CJ 제일제당이 시장이 평이할 때, 나쁘지가 않을 때 PER 기준에서 음식료 업종에 최소한 PER 12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CJ 제일제당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CJ 제일제당이 올해 주당 EPS가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 3,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기준해 가지고 3만 원이죠, 3만 원. 현재 주가 기준에서 약 9배 정도, 지금 28만 원이니까. 그러면 과거로 따지면 CJ 제일제당이 36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거든요. 현재 지금 28만 원인데.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 대상은 CJ 제일당에 비해서 2등 회사니까 CJ 제일당에 비해서 20% 정도 할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PER 8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8배 내지는 9배. 그러면 이 종목 적정 주가가 현재 PER 기준에서 지금 딱 8배지 않습니까? 주당 EPS가 2,400원이죠. 2,400원이면 2,483원, 8216, 8540. 그렇죠? 딱 2만 원이네요. 2만 원 정도가. 근데 CJ 제일제당이 앞서게 36,000원 올라가면 이 종목도 당연히 23,400원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도 목표 주가가 계산이 좀 된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CJ 제일제당도 지금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서 평가를 못 받고 있지.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 23,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손절할 필요 없는 거고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정도 좀 보시고, 저점은 최근에 이제 18,700원대 저점 형성이 좀 됐으니까, 비중이 30%네요.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높게 사신 거 아니잖아요. 수익 구간이네요, 지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접근하시고, 22,800원에서 23,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손절은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치고, 저희 히든 카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카드 섹터는, 실적 성장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가 실적 성장이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실적 성장하는 회사를 이제 있으면 괜찮다 보고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은, 경기 중반기,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보다 조금 더 늦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자동차, 미국은 경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자동차 산업에 좀 성장이 좀 쉽지 않다. 이미 살 사람 다 샀다. 경기 좋으니까 좋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전체로는 조금 더 정체될 거라 이렇게 보고요. 현대 기아차도 그러면 매출 성장이 좀 쉽지는 않겠죠. 지금 이익은 이익 상정 마진이 비싼 차가 제네시스 이렇게 잘 팔리기 때문에 현대기아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적이 좋다는 매출보다는 이익이 좋다는 거고요.
이제는 매출 성장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전방선명 현대자동차는 뭐 인도 시장에 공격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제 업황 자체에서 미국이 가장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지금 미국이 새 정부 들어서 보편 관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보편 관세 10%나 20% 관세를 물게 되면, 특히 20%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하는 국가들이 피해가 크겠죠. 누구나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만약에 해당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는 실제로는 현지에 미국의 공장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소화를 많이 하면 되니까 그래도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데도 보복 관세하고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은 좀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자동차. 그래서 이것저것 자동차 주식을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부품주는 특히 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괜찮은 주식도 잘 안 갑니다, 시세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화 패러다임의 변화 수의 기업은 성장이 가능하다. 이제는 물론 전기차로 전동화 자동차로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전동화가 아니라 전동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기 동력, 전기적으로 하는 관련된 자율주행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도 있고 이런 대다수로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되는 수의 기업들만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꾸준히. 그렇게 보고, 이렇게 빨리 변화를 한 기업들은 그나마 생존이 되고, 변화하지 않고 가그 그대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회사들은 도태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적응을 못한 기업들이 바로 지금 죽고 있죠. 폭스바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동화로 완전히 가버렸는 중국은 이미 자체 전기차로 완전 시장을 국내 자기 시장을 장악했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다 뺏긴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가. 이제 그러면 또다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트럼프가 막아도 자율주행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은 침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안 가면 자동차 회사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산업 또 다른 게 수익 구조에 보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달러를 강세를 시키는 거예요. 달러, 우리나라 투자해라. 그럼 미국으로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미국의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바꾸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 사니까 달러는 값이 강세되고 상대방 국가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 약세는 지속되고 달러 강세는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 계속 내려, 그런 게 아니라 고공행진 그대로 있도록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당분간은, 내년에는. 그렇게 보면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지만 그래도 악재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HL, 만도, 코리아 FT, 서현, 요 기업들은 다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저의 픽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올해 4월 달에도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고성장을 지금 당장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성장 못한 주식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려요. 5% 정도라든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롯데케미칼도 드리면 반은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했으면 단가를 한 5% 정도 손절가 딱 주는 그 손절가를 지켜야 됩니다. 성장을 잘못하는 업체들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를 지키는 게 수익이 중요하지 않죠? 손해를 5%나 7% 정도의 손절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는 24만원에서 22만원에 손절가 줬는데 비슷하고, 그러면 2만원 다시 20만원까지 가니까 손절하고 밑에 사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주식인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현대모비스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27년까지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한 8% 정도 성장시키겠다. 매출 8%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자동차는 이미 성숙기 산업이 있는 상태에서 8% 성장하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OPM, 영업 마진이 5, 6%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 중에는 이 정도는 탄탄한 겁니다. 그 다음에 ROE가 10%면 주주 가치로 보면 이제 투자해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내년 제시한 게 대표 이제 25년 초, 내년 초에
2년치 전동화 물량 수주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아마 거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동화 물량 수주를 뭐 캡티브 마켓인 현대노기아에서 대규모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계약을 해서 그건 이제 전동화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즉 배당을 좀 여러 가지 자사 주주들한테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기업들이 시세가 괜찮아요. 자동차에서는 돈을 안정적 벌고 고성장 못하지만 그래서 총주주 환원율이 30%입니다. 미국은 이 기준을 하면 90% 정도 되고요. 중국도 31%, 우리는 낮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25년, 20조 평균 DPS가 10,000원이니까 지금 24만이면 수익률 괜찮죠? 뭐 4% 내외 되니까.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 매수가는 현재 25만 원 정도, 25만 5천, 한 5천 내려가면 매수해서 월봉은 바닥권이에요. 일봉 보면 최근에 좀 올랐는데 눌림목에 사셔 목표가 28만 원, 한 28만 원이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짧게 잡아도 23만 5천. 손절했다 다시 밑에 사시면 돼 내려가면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는 히든 섹터는요, 일단 화장품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화장품을 고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시장도 많이 빠져서 낙폭 과대에다가 특히 이제 시장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마무리되면 시장의 관심 자체가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으로 넘어가거든요. 연말 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장품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의류가 많이 차지했는데 OEM 의류가 우리나라 특히 화장품이 올해 미국적으로 수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내서 화장품을 골랐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화장품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떨어졌는데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게 2차 전지와 화장품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약간 하락 멈추고 약간 일부 종목들을 반등이 나왔죠. 근데 화장품 종목들은 오늘까지 이제 별로 반등이 안 나왔어요. 주요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6월 달에서 8월 달에 대부분 다 고점 찍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20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그 20만 원대에서 오늘 12만 원.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2개월, 3개월 만에 40%, 50%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왜 떨어졌느냐? 일단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이 2분기까지 실적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그래서 증권사들이 3분기 때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실적 3분기 때 보니까 일부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선크림 제약은 비수기였는데 높게 잡아놨던 부분 자체가 예상 실적보다 대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지역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들도 마진 축소가 좀 되면서 이익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들이 선 반영된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트럼프 미국에 수출한 기업들이 이런 영향이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다. 근데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이 성장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끝나는 거냐? 전혀 아닐 것 같고요. OEM 지금 용기가 부족할 정도라 그러니까 OEM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도 최소한 20% 정도 성장을 한다는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포인트 자체는 일단은 낙폭이 좀 커야 되겠죠. 낙폭이 좀 커야 되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컨센 대비해서 부진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자체가 옛날에 하게 되면 화장품 하게 되면 중국 수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 아닙니다. 화장품 수출이 증가된 것 자체는 중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여러분 새로운 매출처를 다변화한 미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도 말할 것 없이 중국 외쪽의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내년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실리콘2,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시, 팜텍 코리아인데요. 박주영 운영력이 선택한 종목은 맨 앞쪽에 있는 실리콘2입니다. 자, 실리콘2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올해 이제 급격히 부상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중국 외에 전체 글로벌적으로 160여 개 국가에 약 400여 개에 해당되는 브랜드를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즉 우리나라 중소유통사들의 80%가 이 회사의 수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매출체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16억 나왔거든요. 물론 분기 최대적이고요. 2분기에서 더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치가 446억이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한 4% 정도밖에 약간 하회를 안 했어요. 근데 이따 좀 차트를 보시겠지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지나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유통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마진이 낮습니다. 근데 회사가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23%입니다. 상당히 높다는 거죠. 유통사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어떠냐? 회사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전반적으로 중국 외쪽에 다른 나라, 아시아, 유럽, 중동 쪽에 매출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표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도 예상 매출액이 3,429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예사가 7,200억이니까 거의 작년도보다 매출액이 100% 성장을 했어요. 예사가 매출액이 1,000억짜리 회사도 아니고 3, 4천억 회사가 더블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도 영업이익이 400억, 78억인데 올해 1,535억. 그 다음에 내년도도 시장에서는 거의 40% 성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2026년도는 20% 정도 언저리 정도 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인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마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5손가락 이내 될 거예요. 아마 3손가락 정도 되지 않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PR 단위로 해가지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배, 내년도 9배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왜 떨어졌나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즘 특징입니다. 요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 이 종목이 많이 샀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팔고 싶어도 일정 부분 30% 정도 좀 빠지면 회사별로 가이던스가 다른데, 저도 이제 기관 투자가를 자산 운영해밖에 압니다.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30% 정도 떨어지면 손절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이날 실적 발표 이후에 11월 14일 날 급락이 나면서 이때 100만 주 정도 아마 기관 투자가들 물량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기관이 110만 주 팔았잖아요. 그 영향이 어제까지 있었던 건데 오늘 저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 매도가 끝났어요. 기관이 이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4일 동안 몇 주 팔았죠?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이게 스탑로스 때문에 판 겁니다. 대신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상승 초기 단계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매수 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 시가에 매수하는 전략 좀 제시드리도록 할 거고, 목표 주가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매물층이 거의 뭐 4만 원대 있습니다. 4만 원대. 짧게는 이제 39,000원, 4만 원인데, 현재는 낙폭과대 반등 관점에서 1차 목표 주가 3만 4천 원 정도, 2차는 4만 원대 매물층이니까 3만 8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정도. 오늘 저점 2만 5,700원이었거든요. 2만 5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과 히든카드 다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이제 장이 뭐 급반전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또 뭐 실적 좋은 건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기다릴지 안 기다릴 종목을 선정해서 이제 정체성을 확보해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뭐 항상 유튜브 동반설동주 TV 보시면 미국 주식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오셔서 미국 주식도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도 한 마디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나라 주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박앤스의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시장 어렵지만은 결국은 저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한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길게 보면 주가는 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저치까지 내려왔다 그러는데 다 같은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맞습니다. 잘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